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덴마크 방문 취소가 온통 화제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가 원수의 방문 취소 조치가 무슨 중대한 외교적인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소한 말싸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랜드 섬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소리다, absurd라고 대꾸를 한 데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총리의 absurd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이 매우 nasty하다, 불쾌하다, 비열하다라고 화를 냈고 이어서 덴마크에 대한 방문과 여왕 방문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덴마크는 작은 나라이지만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는 178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세계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양국은 밀착된 관계를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안보 그리고 환경 면에서도 피차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 사이가 absurd 또는 nasty 이런 발언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세계의 외교가에서는 조소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덴마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 일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일, 3일 사이에 덴마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트럼프가 그린랜드 매입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안건은 방문 목적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덴마크 수상인 프레드릭슨이 반응하기를 Greenland is not for sale 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심각한 고려가 아니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unobserved discussion이고 농담일 것이다, 조킹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나라를 사고 팔고 하던 시절은 이미 옛날에 지나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해서 그녀의 발언은 매우 nasty한, 불쾌한 것이고 nice way의 답변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는 그냥 생각이 없으면 no라고 하든지 그럴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는 관둡시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녀는 내게, 즉 미국에게 how absurd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즉 미국이 그대에게 매년 7억 달러씩의 원조를 보내주는 나라고 안보를 지켜주는 나라인데 그런 유치한 단어를 내게 감히 쓸 수 있느냐, 그런 불쾌감의 표출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덴마크 쪽에서 보면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린랜드에 미국 항공기지를 내주고 잠수함 기지도 내주고 세계적인 전쟁이 날 때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아이시스, 보스니아, 콜드워 덴마크가 항상 미국 편에 서 있었습니다. 또 지금 북극의 지정학적인 주요성과 환경, 자원, 안보의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미국의 편에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1951년부터 이곳에 미군 항공기지를 내주었고 미사일 시스템을 건설해서 유지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기지가 미국의 사실은 최북단 기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영토를 사들인 역사는 많습니다. 1803년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루이지애나 퍼처스라는 것을 해서 프랑스로부터 미국 대륙의 중간 부분을 사들인 적이 있고 1863년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7년도에 지금 버지니아 아일랜드로 되어 있는 섬을 덴마크로부터 매입을 했었고 또 1946년도에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이 당시에 벌써 그린란드를 사들이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덴마크의 총리의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었다. 나라를 또는 영토를 사고 팔고 하던 그 식민지 시대에는 지나간 지가 한참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대가 absurd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덴마크 왕실과 정부에서는 트럼프의 방문 취소 조치가 마땅치 않으면서도 미국과 덴마크의 동맹관계는 굳건하다, 이상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든가 국민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의회 측 반응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린애 같다, 비외교적이다, 모욕적이다 라고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권 인사는 트럼프의 방문 전에 그린란드 매입권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것은 즉흥적인 행위고 놀라운 외교적인 결례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 목적은 우호관계 확인 차원 정도의 목적입니다. 미국을 지원해 준 것을 감사하다는 표시를 정부와 여당에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썩 유쾌하지가 않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방문하지는 않지만은 그의 베이비 트럼프, 이 풍선을 곳곳에 띄워서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덴마크 국민들은 트럼프를 spoiled kids,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 자체적인 통치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덴마크의 외교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북극이라는 위치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인데 안보, 특히 레이더 기지라든가 잠수함, 항공기지, 미사일 기지 등의 중요성과 함께 climate change, 기후변화, 환경 문제의 중심지이고 또 무진장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감새부터 총기, 그린란드까지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간격을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이 급여세 인하에 대해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어 감세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총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모든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격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자라는 그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트위터에 총기 구매자에 대해 강력한 신원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엘페소와 데이튼 사람들을 헛되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썼습니다. 덴마크, 그린란드와 관련된 논란은 동맹국 홀대 문제로 번졌습니다.
언론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감세, 그린랜드 문제에서 심지어 자신의 말까지 반박하며 넓은 범위의 정책 입장을 보여줬다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이 더 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의회 예상국이 2020년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은 0.3%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 자녀와 불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밖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땅에서 아이를 낳거나 국경을 넘어와 아이를 낳는 경우에도 아기는 이제 미국 시민이니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에도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혀왔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사람은 그들이 거주하는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두 나라 안보 환경에 변화가 생겼는데 군사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더 이상 국익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관계, 한미일 동맹 관계에도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아파트 주인이 입주자를 불법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일리노이주가 두 번째로 입법화한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주인이 입주자의 불법 여부를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셀폰의 방사선 농도가 정부 당국의 허용치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진행했는데 4개사가 제작한 셀폰 11개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 대부분이 법적 허용치보다 방사선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CC는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보받고 다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교통체증 현상이 전국에서 3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의 출퇴근 시간 체증으로 인한 시간 소비는 연간 73시간, 전국 평균치는 54시간입니다. 이는 1982년 31시간보다 크게 악화된 수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2도. 내일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0도. 토요일 역시 맑겠고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9도. 주일 가끔 구름 낀 곳 있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3도입니다.